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세상을 사는 지혜, 그리고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배울 게 있는 사람이랑 교제를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쪽에 이제 띄워놨거든요. 자, 배울 게 있는 사람과 교제하라. 친구와의 교제가 지식을 얻는 학교가 되게 하고, 대화는 교양 있는 배움이 되게 하라. 즉, 친구들을 스승으로 삼아 대화의 즐거움도 누리면서 유익한 배움을 얻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거를 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친구와의 교제가 지식을 얻는 학교가 되게 하라라는 말이 되게 조금 저한테는 아이러니하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친구 만날 때 어떻게 만나죠? 그냥 편한 친구, 수다 떨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들 만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의 친구들은 뭔가 굉장히 진취적이고 막 뭔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10대 후반부 때 정말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죠. 지금은 이제 사실 연락을 이제 못하고 있지만 그 친구들은 항상 이제 제일 친하다고 말하는 그런 친구들은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친구들이랑 뭔가 달랐어요. 그 친구들이랑 만나면 저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나는 몇 년 후에 난 이런 걸 할 거야. 야, 지금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섞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종류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코로나가 조금 느슨해지면서 커뮤니티나 독서 모임이나 정말 많아지고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런 모임이나 친분이 강화됨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뭔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들, 혹은 세상을 한탄하는 이야기들, 혹은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더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상황을 너무 안 좋게 평가하는 그런 식의 대화로 흘러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마침 GP를 딱 마쳤습니다. 이제 내년 초에 새로운 책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챕터가 있어요. 내 인생이 이런 게 누구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거는 엄마 탓이잖아. 이거는 우리 부모님 탓이잖아. 이건 너 친구가 너 나한테 이런 거잖아. 너 나한테 거짓말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잖아.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빠르게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게 우리 어떤 본성 안에 있어요. 그 누구도 이건 내 잘못이지라고 빠르게 인정하는 걸 즐기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친구 관계를 맺을 때도 우리가 조금 진취적이고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친구 관계를 한두 명 정도는 좀 만들어 놓고, 또 그런 친구와의 교제를 강화하면서 뭔가 우리가 즐거움도 있지만 동시에 배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내년에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인간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두 마디 정도 추가로 코멘트하고 다음 말로 좀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내년 2023년도에 만들어가는 인간관계는 첫 번째로는 기존의 인간관계를 탈피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뭔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를 개발하고 열심히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거의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가 기존의 친구들과 했던 대화가 더 이상 즐겁지 않아지는 게 옵니다. 그리고 조금 가혹한 코멘트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기존의 친구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낄 만큼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나의 관점이 변하고 내가 너무 긍정적으로 변하거나 이상하게 해낼 수 있다라고 믿게 되거나 하는 어떤 이 긍정의 에너지로 몸이 가득 차야 돼요. 이게 어느 수준으로 가득 차야 되냐면 누군가 너한테 와서 넌 안 될 거야, 너는 왜 그래, 너가 인생이 이런 건 이것 때문이야, 이런 식의 말을 퍼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낼 수 있고, 혹은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침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꿔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기존 친구들과 편하겠어요? 저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는 아니지만 정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지, 나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지금 하는 것들을 더 낫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맨날 하는데, 옛날 친구들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뭐 남자들끼리 만나면 뭐 군대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뭐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세상 사는 이야기들, 뭐 돈 얘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저도 말수가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계속 빠져 있으면 우리한테 좋지도 않고 그 만남이 우리를 더 낫게 만들지도 않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뭔가 여러분들이 함께 기존의 친구들이 조금 불편하고 뭔가 새롭게 만난 이 긍정적인 사람들과 난 좀 더 코드가 맞는 것 같아라는 느낌을 여름이 되기 전에 상반기 중에 6월 전에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위해서 또 저희가 커뮤니티를 잘 준비하고 있는 거기도 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누구와 만나느냐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무의식적으로 끼치는 영향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께 지내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함께 지내는 사람을 배울 수 있는 사람으로 꼭 주변에 포진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실 수 있는 제가 항상 권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인맥 지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저도 한번 해봤었는데 내 전화번호부를 키거나 카톡을 보면서 이제 쭉 봅니다. 그렇게 보면서 내가 아는 사람, 친구,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를 해봤어요. 그냥 지인 수준. 근데 얘는 친구라고 할 수 있어. 얘는 진짜 가까운 친구야.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중간에 있어서 이렇게 고르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군집 안에 넣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억지로 끼워 넣고 보니까 내가 되게 친하다고 생각했던 애가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친하다고 했던 사람들 군집에 가서 놓여져 있는 애들 이름을 보니 얘가 친한 이유가 진짜로 나이가 소통이 잘 돼서 해놓은 건지 아니면은 안지 10년이 됐으니까 얘는 그냥 배프에 넣어준 건지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제를 할 사람을 결정을 할 때에는 우리의 인맥 어떤 지도, 라인업들 최대한 3단계로 분류를 해서 지인, 친구, 진짜 친구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빨간색으로 나 이 사람이랑은 뭔가 진취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라고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지인이지만 정말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큰 틀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하시는데 저는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히 한번 해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권하는 이유가 결국 한번 뒤집는 거예요. 땅을 뒤집는 겁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 중에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잡고 있는 거 있다면 놓아주는 거고, 정말로 좋은 사람이 내 인맥 안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한테 커피 쿠폰 하나를 보내서 마음을 표현하고 관계를 더 쌓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줍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실제로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호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호의. 여러분들 호의는 어떤 좋아하는, 나한테 호의가 있어라는 거는 뭔가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는 거잖아요. 관계를 대할 때 저는 뭐 우리가 대화법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호의를 얻어내는 사람은 항상 승리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누구를 만났을 때 궁극적으로 대화가 딱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하고 잘 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딱 그 끝나는 순간에 나를 만났던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만들게 하는 거, 저는 이게 어떤 만남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적인 것들도 뛰어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비즈니스나 어떤 큰 거래나 딜 같은 거를 하실 때도 상대방이 나한테 호의를 가지게 하면은 당연히 거래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즈니스와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래를 성사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도 충분해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로 크게 하고 있었던 오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싶게 만들고 그 사람이 나를 향한 호의를 갖도록 만들면 여러분은 언제고 시간 문제일 뿐이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언제 어디서 만났고 뭐 이런 거 기억 안 나잖아요. 왜?
그런 것처럼 어쨌든 좋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강력하게 붙잡아 두셔서 그 사람과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을 해두시는 건 너무 좋습니다. 자, 이 호의에 대해서 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꿀팁 몇 가지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단톡방에 속해 있고 맨날 이렇게 소통하는 사이면 사실 그런 호의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호의라는 감정들은 좀 자주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한 달에 정말 10,000원에서 2만 원 정도만 투자하셔서 작은 선물들을 보내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선물들을. 요즘 이제 카카오톡 선물하기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하셔서 이제 보내주는 거죠. 자, 이제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할 때도 좀 이게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 이건 대단한 건 아니지만, 혹시 처음 보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면, 여러분들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할 때 가장 저렴한 거를 보내실 때, 20대시라면, 한 빙그레 우유 정도부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파춥스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추파춥스 안 되고 한 빙그레 우유 정도는 뚱바라 그러죠? 뚱뚱한 바나나 우유. 뚱바 정도는 보내주면서 마음을 표현해야 네가 생각나서 하나 보낸다. 요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좋은 선물이 좀 비싼 고가까지 간다면 어떤 게 좋냐? 제가 최근에 들은 건데 명품인데 명품 라인 중에서 제일 싼 거. 이런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500원, 2,000원 정도 선에서 3만원 정도 선까지 하셔서 좀 인맥에 투자하시는 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선물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호의와 마음을 충분히 얻어내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거 진짜 많이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도와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저한테 막 선물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려요. 그걸 받은 순간. 왜냐면 그 선물을 보내주고 준비하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 선물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하나가 선물이에요. 결국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사랑이라는 키워드 중에 선물이 정말 5가지 중에 하나라는 건 강력한 힘을 이미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선물이 거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저가로라도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이라도 해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보낼 때 뭐야 이러겠지. 하지만 정기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더 오래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적도 친구로 만들어야 되는 판국에 우리가 인맥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 인맥은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와 그런 거 상관없이 좋은 사람을 내 곁에 됐을 때에 그 긍정적인 에너지와 내가 가진 에너지가 만나게 되면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긍정적인 에너지 2개가 만나면 항상 시너지가 나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시너지가 나는 걸 경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에너지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만나서 부정적인 것에 흡수가 되는 걸 경험하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에너지, 긍정적인 그 오라로 가득 찬 두 사람이 만나면 와 정말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찾아내고 관리하고 솎아내고 정말 이렇게 챙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3번째 메시지는 바로 과장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저는 또 이거 하면 좀 찔립니다. 왜냐면 저도 모르게 조금씩 과장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거나 상담을 할 때는 정말 솔직하게 하려고 해요. 아, 이거는 좋다, 이거는 좋지 않다. 왜냐면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이거를 막 더 좋게 만들고 막 그럴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 과장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과장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최상급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너 빙그레 바나나 우유 좋아해? 그러면 나 그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야. 너무 듣기 싫지 않아요? 사실 아니면서, 그쵸? 이런 식으로 최상급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과장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알면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일부러 요만큼
진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약간 트는 거죠. 왜냐면 너 이거 맞아 아니야 그러면은 뭐 대단히 맞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틀린 것도 아니라는 그 애매한 노선을 의도적으로 탄다는 거예요. 따라서 과장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과 같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 저는 이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 칭찬 남발하는 사람들 있죠. 칭찬 남발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한 지 이제 1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약간 안 좋게 표현하면 의심병? 이런 게 조금 생겼어요. 근데 그 의심병이 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좋으신 분들을 제가 속아낼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안 믿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칭찬을 남발하는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진짜로. 뭐 욕을 남발하는 사람도 진짜 별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칭찬을 남발하는 사람이 혹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막 무조건 의미 없이 지속적으로 막 칭찬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칭찬을 남발하면 약간 뭔가 숨은 의도가 있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또 동시에 왜 나는 칭찬받을 만한 거 안 했는데 왜 이 정도까지 칭찬하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것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상 칭찬을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막 팩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칭찬이 있죠. 예를 들면 저는 받았던 진짜 말도 안 되는 칭찬 중에 하나가 페이서스님은 인스타그램계 연예인이라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20대 분들 중에 제가 진짜 조금 경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예전에 막 문자로 그러셨는데 진짜로 정말로 신뢰가 생기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타인의 호의를 얻어내는 방식에 익숙해서 조금 이렇게 별로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칭찬을 할 때에는 정확하게 팩트 기반으로 적당한 수준만큼 칭찬을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계속 과장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저희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모객이 얼마나 됐어요 이러면은 막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결국 실망하게 되고 껍질을 까보면은 다 그 안에는 의외로 진실되지 않은 것들이 의외로 되게 많았다는 사실을 좀 경험해서 많이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내가 쌓아놨던 명성을 잃게 되는 거죠. 그 한 번의 거짓말로. 제가 항상 좀 진정성을 너무 많이 이야기한다, 진짜 진심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인스타그램을 키우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나만의 브랜드를 키우는 거에 관심이 있고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나만의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이 얘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브랜딩적으로도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게 성을 쌓아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뭔가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신뢰가 한 큐에 날아가게 되면 아무리 높게 쌓아도 한 큐에 날아갑니다. 5년을 쌓은 신뢰가 날아가는 거는 5분도 안 걸린다라고 해요. 따라서 과장도 혹은 뭔가 어떤 최상급을 표현을 쓰는 것이든 칭찬을 남발하는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신뢰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진 거라면 여러분들은 마땅히 경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효과가 있어요. 저도 알아요. 후킹도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아서 딱히 권하고 싶지는 않다. 과장하지 말자. 칭찬도 너무 많이 하지 말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메시지는 바로 지식과 용기가 위대함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지식과 용기가 위대함을 만든다. 자, 지식과 용기가 위대함을 만든다라는 말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지식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용기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식은 두 눈과 같고 용기는 두 손과 같다. 용기 없는 지식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지식을 쌓는 일에는 열심히 하지만 용기 있게 그 지식을 실천하는 일에는 느리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뒤집어서 해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분을 처음으로 만나서 진짜 좀 어이가 없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지식을 전문성이 있는 수준으로, 탄탄한 수준으로, 신뢰가 가는 수준으로 지식을 쌓지 않고 용기 있게 했기 때문에 지식을 쌓는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정말로 무지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어릴 때 글을 참 늦게 읽고 지금도 뭐 스태프들한테 보고를 받을 때 글로 보고받는 걸 조금 힘들어해요. 그렇지만 책을 읽어요. 뭐 읽는 게 안 된다면 듣기라도 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식과 용기는 비슷한 수준으로 함께 겸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요즘 그 최근에 초청받았던 그 라브연 강의 때 이제 뭐 MKYU나 뭐 다른 커뮤니티 분들이 되게 많은 곳에서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 리더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크게 공감한 부분은 뭐였냐면, 요즘 참 좋은 교육 컨텐츠 많아요. 강의도 참 많습니다. 근데 강의가 많아지니까 마치 우리 인터넷이 활성화된 것처럼 정보의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정보의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뭐가 진짠지 분간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분간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게 양으로 떼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질을 판단하는 거는 힘드니까, 뭐 미리 들어볼 수 있는 경우도 많지 않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전체적인 이 한국 시장이 어떻게 됐냐면, 강의는 되게 많이 들어서 막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막 웹 3.0도 많고 NFT도 할 수 있고 다 좋아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용기 있게 나만의 무언가를 뛰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물론 있지만, 도리어 저는 그 메시지와 함께 우리가 실천을 하기에 안정감을 느끼는 수준으로 지식을 쌓는 것 또한 동시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행동할 때인가? 라는 고민 해본 적 있으세요? 지금 내가 뭔가를 행동하기에 적합한 때인가? 저는 이 고민 정말로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나의 때인가? 지금 해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때인가 아닌가를 보통 우리가 의지적으로 뇌로 결정을 해서 들어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때가 찼냐 이거를 봐야 돼요. 때가 차는 건 마치 빈 컵에 물을 쭉 따라서 어디까지 따르냐면, 그 물이 차고 해서 그 잔을 넘치는 수준까지 물을 따라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때가 찬다라는 건 결국 나의 지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충분하고,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생겨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고, 뭐 업계 사람도 만나봤고, 그런 수준으로 좀 내면을 닦는, 뭔가 좀 준비를 탄탄하게 하는 어떤 그런 관점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동시에 강의를 많이 들었다면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양자적인 것들을 좀 같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보면은 이 두 가지 타입들이 다 존재해요. 뭔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계신 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결국은 계기가 필요하고 때가 차야 되고, 그리고 그게 어떤 실행이 이루어졌을 때 자연스러워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때가 다 되지 않았는데 준비가 덜 됐는데 막 실천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 열정에 차서 실천하면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기부여 다른 계정이나 컨텐츠를 볼 때 무조건 실천이 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로 어떤 이 뭐랄까요, 단면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밸런스나 그 콜도 여러분들이 또 결정을 하시게 되는 거겠고요. 어쨌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용기가 나는 수준의 지식을 쌓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용기를 가지고 뛰어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지식과 용기가 동시에 필요한 그런 어떤 상황은 평생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하고 용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마치 순서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이 지식과 용기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배움을 멈추면 나는 퇴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정체는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인생에 정체는 없어요. 저는 정체한 지 오래됐어요? 아니에요. 정체한 지 오래된 게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가고 있으면 그거는 정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를 가지고 진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공부할 때 나도 공부하면은 공부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공부 안 할 때 공부해야 내가 공부한 거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좋겠다. 진짜로 여러분이 느껴지는 수준의 성장은 이런 관점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토니 로빈스가 이야기하는 성공을 하고 싶다면 높은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에 정말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리고 성공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말에도 또 동일하게 공감해요. 성공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그 흔적들이 있어요. 헨젤과 그레텔이 막 과자 부스러기를 따라서 쫓아가는 것처럼 그 사람이 만들어낸 흔적들이 있어요. 남들이 감히 따라하기 힘든 수준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 스토리텔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경험하고 싶다면 아마 그런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 흔적들을 만드는 일을 지금 하셔야만 내년 상반기든 뭐 내년 하반기든 간에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화는 태풍처럼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살랑살랑 거리는 변화의 바람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한 수준으로 도전하지 않고 있다고 봐주셔도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절대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또 있죠.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인데 막 동기부여를 밀어붙이면 또 그건 또 안 되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그리고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이 어렵다면 뭐 DM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황을 조금 전달받고 뭐 한 3개월쯤 뒤에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코멘트들을 좀 남겨드려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내면이 깊을수록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구절을 잠시 읽어볼게요. 이제 마지막 구절이니까. 모든 면에서 내면은 늘 외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나의 겉모습, 외면보다 내면을 다루는 일에 더 중요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외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미완성된 집과 같아서 외관만 세워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입구는 저택이었는데 그 안에는 오두막 사이즈의 방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외면이 정말 저택 같은 사람들 정말 많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도 그런 저택 같은 사람이 아닐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를 실제로 만나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저택 같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편안한 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뭐 뭔가 달라지고 싶지도 않고 항상 그런 모습으로 좀 보내고 싶은데, 저는 여러분들도 외면보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외면보다 내면을 늘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외면보다 내면을 늘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외면을 가지고 판단할 거예요. 너 왜 차 그거밖에 못하니? 너 왜 뭐 집이 그거밖에 안 되니? 너 왜 회사가 그거밖에 안 되니?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내면을 궁극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가진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그 마음들이에요. 그 가치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는 타인이 알 수가 없어요. 뭐 앉혀놓고 24시간 설명할 것도 아니고 뭐 걔가 그걸 들어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나의 외면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첫 번째로는 그들이 결코 내 내면 안에 있는 이 놀랍고 중요한 가치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판단한 나의 외면의 가치가 진짜 실제와 가깝다고 치죠. 근데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 간에 뭐 올해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똑같아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 외면에서 드러나는 것보다 내 내면에서 가진 가능성이 더 커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항상 그런 상태, 그 존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 내면이 더 좋아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 실력이 더 단단해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외면보다는 내면이 항상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바라보는 나의 외면보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것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겉으로 볼 때 외면이 화려한 사람들 있죠? 저택처럼 생겼어요. 그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정말 멋져 보여요. 제가 정말 딱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돈이 많은 분들의 자제분들도 막 교육하는 사람이었고 또 인플루언서가 돼서 많은 저택 같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내면이 진짜 단단한 사람들은 외면을 단단하게 만들 필요를 못 느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재 주변의 사람들을 봤을 때 저택 같아. 저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얼마나 대단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외관에 신경을 많이 썼으니까 당연히 안 해도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간들은 뚜껑 까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생각할 시간이 아까워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다듬고 실력을 쌓는데 더 시간을 쓰는 게 맞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외롭고 힘든 사람들 많아요. 부자들이 왜 라이프 코치를 만나나요? 부자들이 왜 상담을 하고 다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다 평등한 존재예요. 그 누구도 인간이 가지는 어떤 두려움들을 피해갈 수 없고 그 어려움들은 모두가 다 가지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면이 저택 같은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정말로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나의 내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서 어떻게 타인을 도와주고 어떻게 기여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가, 내가 이제까지 가졌던 지식을 어떻게 살아있는 경험적 지식으로 탈바꿈시켜서 그걸 가지고 기여하고 나도 돈을 벌고 타인도 돈을 벌게 해주고 뭔가 쉽게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선한 영향력이든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이든 여러분이 얻기 원하는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저는 단언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쫓아간다고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서 향기를 뿜어내고 그 모든 것들을 끌어당겨야 돼요. 끌어당겨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긍정적인 상태, 이 모든 것들을 가다듬어야만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그런 사람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면을 가꾸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래 걸려서 그래요. 식물을 키우는 거랑 같아요. 오래 걸립니다. 씨앗부터 키우는 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마치 모종을 중간에 사는 거랑 비슷한 형태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내면을 갖고 가기 원한다면 그것은 나만 키울 수 있는 무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넌 뭘 좋아해?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해 가시면서 갔으면 좋겠고, 자, 지금 제가 어떤 내면을 가다듬는 점, 요거를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가 내면을 어떻게 더 깊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어떤 디테일한 방법, 실제적인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면이 깊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냐면, 그 전에 내면이 깊은 사람들의 좀 특징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면이 깊은 사람들은 마치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수위가 굉장히 깊은 강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천둥번개가 치더라도 그 강의 흐름은 도도하게 아무런 변화가 없듯이 물속은 그냥 그대로 흘러갑니다. 따라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일종의 부동심을 가지는 게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부동심을 가지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타인이 하는 판단에 우리가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타인이 나를 진정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게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흔들리더라 하더라도 팩트적으로 논리적으로 흔들릴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걸 받아들였을 뿐인 거지, 논리적으로 그게 여러분들한테 맞는 말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내 마음 상태를 타격받지 않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성벽을 쌓고 가드를 올리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타인의 말에,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은 일단 무시하고 보는 거라고. 무시한 다음에 그렇게 튕겨서 떨어져 나간 말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그거를 다시 주워서 이거는 나한테 필요하겠네? 라고 해서 다시 주워가라고. 이런 방식의 사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타인들한테 노출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 타인의 영향력도 받고 타인의 말에 상처도 받고 이런 거예요. 따라서 일단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게 필요해요. 내면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의 마음과 누군가 나의 인생을 쥐락펴락하도록 두지 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에 두 가지를 쌓아줘야 돼요. 첫 번째는 바로 지식이에요.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좀 지식에도 그냥 똑같은 지식, 아무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 경험적 지식, 그리고 나의 마음을 더 좋게 만들어주고 나의 실력을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적용 가능한 살아있는 지식을 우리의 마음속에 쌓아줘야 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를 이해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 사이먼 사이넥의 골든 서클처럼 Why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쌓아줘야 되는 두 번째는 바로 에너지예요. 자, 이 에너지라는 건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몰아냈잖아요. 자, 오지 마. 너 들어올 수 없어. 라고 가드를 올렸으면 이제 여기는 안전하게 보호됐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인 것들을 넣어줘도 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내가 아무리 명상해서 부정적인 것들 없애요. 감사일기 써서 긍정 에너지 넣어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내 어깨 푹 치고 지나가면 그대로 바로 부정적인 생각, 뭐야 저 사람, 이렇게 짜증을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취약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가드를 올리고 나게 되면 이제는 누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충분한 수준으로 넣어놓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동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일만 보이게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약간 이건 뇌과학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 테슬라를 사면 길에 도로에 테슬라가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테슬라만 보인다 그래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긍정적인 상태로 변화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성공에 적합하게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뭔가 좋은 일을 만들어낼 거야, 나 진짜 성공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라는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면 그런 사람들이 꼬이고 그런 사람들을 당기기 시작하고 그런 책들의 제목만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막 에너지를 같이 쏟아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가드를 올리고 그 안에 why,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왜 중요한가를 충족시켜주는 좋은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에너지 넣어주는 거. 긍정적인 에너지, 그러면 제가 감사일기 심지어 기획해서 만들어서 팔고 있잖아요. 그거 진짜 꾸준히 써주세요. 정말로 내가 이거 환급 시스템이라도 해야 되나 정말 싶을 정도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데 감사일기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이 감사일기의 끝판왕은 뭐냐면 진짜 아무것도 없고 숨만 쉬고 있어도 감사한 게 나와야 돼요. 정말 지독하죠. 막 다 털렸는데도 막 몸이 있는 게 어디야, 막 이런 수준으로 막 감사함이 샘솟아야 돼요. 어떤 수준이든 간에 감사함이 막 차오를 수 있어야 되는 수준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상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에 가드를 올리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지식을 쌓아주게 되면은
바로 내면이 깊어지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유지 어터의 삶을 지속적으로 쌓아가시고 그 뒤로는 그런 사람들과의 교류가 필요합니다. 내면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커뮤니티를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감사일기 챌린지하는 커뮤니티를 무료로 오픈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부정적인 사람도 좋게 돼요. 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결국은 나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마음의 가드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꾸는 겁니다. 내 정원을 갖고 싶으면 일단 내 땅을 사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일단 내 거 만들고 좋게 긍정적인 에너지, 지식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거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내면이 깊은 거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지금 말한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어떻게 한 달 안에 되겠어요? 그럴 수 있다면 제가 20년, 30년 동안 고생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일기 이런 거 한 권을 쓰고서 기획해서 만든 게 감사노트지만 그거를 썼을 당시에도 제 인생이 되게 바뀌었다? 눈에 띈다고 느껴지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더 나은 존재로 그냥 바뀌어져 버린 것을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것은 오늘의 인생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의 인생이잖아요. 이거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이 이것에 시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정진하고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을 바꿔낸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인생을 바꿔내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간단하게 소소하게 제안드리는 여러분들 뭐 감사일기든 뭐 쓰는 거든 뭐 감정을 쏟아내는 거든 어떠한 활동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시잖아요. 제가 6개월 지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가로막고 싶어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그때는 쳇바퀴가 굴러가게 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내는 거에 흥을 가지고 느끼게 되고 그거 알아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바꿔주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주저앉고 있었던 거를 그 순간에만 잠깐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지치고 힘들 때 다시 일으켜주는 존재예요. 실제로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건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의존하는 거, 뭐 일시적으로 의존하는 건 괜찮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직접 내 인생의 성공을 일궈낸다라는 마인드셋이 저는 여러분들 안에 꼭 자리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 바꿔내는 것도 타인한테 아웃소싱 하는 거라면 그거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내 인생 바꿔내는 건 내가 바꾸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그거는 내가 읽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좋은 전기와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나오는 책 제목을 이제 뭐 공개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어쨌든 조심스럽지만 내년에 나온 책에 제가 제목에 이 의미를 담았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변화할 수 있고 이미 그 변화를 경험했던 기억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안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은 현재 여러분들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보다 더 큰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이 안에서 자고 있어요. 그거를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것들을 꺼내줘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타인한테서 그것들을 받아오는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잠자고 있는 것들을 다시 발견해내는 일이에요. 그게 어디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을 성공스러운 인생으로 바꿔내고 싶은 거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 인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로. 지금보다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세요? 뭐 심리적으로 어려운 순간이세요? 진짜 터널처럼 보이지 않는 힘든 순간을 보내고 계세요? 괜찮아요. 지금 요거 좀 지나가고 때가 되면 상황이 바뀝니다. 뭐든 영원한 거라는 거 없어요. 지금 힘든 순간도 언젠가 끝나고 그게 끝나면 바꿔내기 시작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죽기 전까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인생에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언젠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힘든 거 경험하신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내 인생이 변할 수만 있다면 1년 후에 변하든 2년 후에 변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 희망에 살아요. 지금 제가 막 대단한 막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젠가 이대로 가다 보면 변하겠지라는 그 변화한다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보면서 희망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는 건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실제로 존재하고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숨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아도 꾸준히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나를 방해하고 못 살게 하고 시간을 쏟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로 많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네,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버티는 게 힘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버텨오셨다면 잘 버텨내셨고 앞으로 여러분들 죽기 전에 달라진 인생 한번 보고 죽으세요. 그리고 그 달라진 인생 보고 진짜 꽥 하고 죽더라도 아 진짜 살아있길 잘했다. 그런 생각 한번 하고 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한 번씩 웃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발타자르 그라시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이랑 좀 나눠봤는데 좀 용기랑 희망을 가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힘든 분들 많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신 분들 많아요. 말하지 않고 버티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말이 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순간에 계신 것들에 대해서 정말 뭔가 잘 버티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격려하고 싶고 혹시라도 좀 뭔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정말 이 인생을 멈추고 싶은 생각까지 해보신 분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또 뭐 서울 근교라면 오시면 제가 또 만나서 뭐 같이 달짝지근한 거라도 뭐 하나 사드릴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 보고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항상 행복하게 살아내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이 책을 좀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세상을 사는 지혜는 제가 붙인 이름이고요. 사람을 얻는 지혜인 것 같아요.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고 치면 사람을 얻는 지혜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